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금일 시장은 이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예측한 대로 21선 기점으로 한 역 N자형 패턴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장을 하시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많이 지치고 힘드셨을 거라 보는데요. 그래도 이제는 다음 주 4월 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젠 탄핵 이슈가 거진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지나가면 증시는 일단 정상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을 차트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일단은 그 고점을 형성한 부근부터 이제는 눌림 자리에 저점을 형성한 이 라인과 그러면 21선 저항대와 이젠 예상되는 저점 이 A만큼 이젠 B가 이젠 B를 설정하면 A만큼 빠지는 거죠. 빠지는 저점대를 계산을 해보면 약 675포인트에서 690포인트 정도가 저점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의해서는 거진 모든 종목들이 밀리는 경우에는 이제 추매를 개별 종목으로 잡는 게 아니라 시장이죠. 시장 즉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고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맞기 때문에 690포인트 이하 때부터는 추매를 하셔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다음 주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 부근에 690포인트 아래에 위치되어 있다면 기준 종목의 추매나 아니면 내가 관심을 갖고 있던 종목들을 이젠 2개월 정도 내다 보시고 신규 매수를 하신 전략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최근에 관심 종목들을 설명해 드리고 신규 종목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펜엔터테인먼트입니다.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부분부터 설명을 드렸죠. 정확히 저점 부분에서 설명드린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예상대로 반등 흐름은 나왔다. 왜냐면 거래량을 속일 수 없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 흐름은 나올 거다. 그 3,200원대까지 일단은 도달을 했습니다. 보통은 전 한 3,400원까지도 나중에 갈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단기적인 반등, 시장 흐름과 계산했을 때 금일 너무 안 좋았잖아요. 대다수의 종목들이 다 흘러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형태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장대한봉으로 이렇게 시세가 나올 수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되는 흐름이고요. 보통은 이런 흐름 나온 뒤에 옆으로 밀집된 어째 보면은 좀 옆으로 좀 긴 다음에 앞전 3,000 이제 4,500원 정도는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일단 전 단기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아마 대체로 다 매도를 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하튼 수익 보신 시청자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앤디포스. 앤디포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앞전 고점 돌파는 최소 앞전 고점 돌파는 나올 거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밀렸을 때 이 시기 때 이제 설명 듣고 다음 날에 이제 매수를 하셨겠죠. 그래서 시초가 갭일 때 매수하지 마시고 밀렸을 때 전일 종가 아래로 밀렸을 때 매수를 하셔라. 영상 보시면 다 나옵니다. 제가 속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밀렸을 때 매수를 하셨다면 만족할 만한 수익은 거두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땐 더 간다고 보여지긴 해요.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아직 전 바닥이라고 보거든요, 이 눌림 자리가. 그래서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거라 보지만 전 단기적인 관점으로 항시 이 종목들을 봤을 때 좀 잡주 성향이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좀 설명드렸다. 왜냐면 금일 그 종목들이
이제 어느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왔나 이렇게 좀 보시면 잡조 성향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뭐 이재명 관련주도 뭐 보이긴 하는데 형지글로벌 가스테바작이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약간 좀 천단위 종목들 시총이 낮은 종목들이 수급이 많이 들어왔어요. 보시면 아무래도 자금이 적은 자금이 들어오는 장세다 보니까 끌어올리기 부담이 적은 종목들이 주로 이렇게 상위 순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현 시장 상황과 맞물려서 역시나 엔드포스도 천단위 종목이잖아요. 시총이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장중에 수급이 들어왔다. 그래서 금일 장세 때 잘 맞물려가지고 이 종목도 예상대로 시장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수급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 측면이 있어요. 그 세 번째 종목은 휴니드. 휴니드는 참 마음이 안 좋아요. 시총도 적당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 앞전에 매물벽이 이제 되게 이제 앞전 고점 돌파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형태거든요. 이 앞전에 대장고량이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좀 흘러내려온 경우는 있지만 매집봉이 이렇게 눈에 띄게 나오는 종목이 나오는 흐름인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이 앞전 어째 보면은 이 형태 때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흘러내려와도 이젠 세력들이 이탈된 흐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11,160원은 좀 가볍게 넘긴다고 봤거든요. 이 흐름이 나왔을 땐. 왜냐면 대장고량 수급 들었고 여전히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밀렸을 때 이렇게 수급 상황을 봤을 때는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종목이 코스피다 보니까 그리고 지수 흐름이 많이 내려갔고 그다음에 신용 비율이 문제야. 제가 봤을 때 신용 비율도 겸사겸사 왜냐면 정신 나간 놈이 거의 20억 원치 신용을 썼어요. 제가 봤을 때 개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티나게 매수를 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개인이 매수했고 외인들 기관들이 매도한 흔적이 있죠. 어찌 보면 소형으로 좀 매수를 했군요. 외인들이 빠져나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도 외인들이 또 매도 흔적이 나고 개인이 또 더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흔적을 봤을 때는 개인들 물량이 많기 때문에 개인이 이날에 20억 원치 신용을 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내려갈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의도적으로 좀 끌어내린 걸로 보여집니다. 시장 흐름도 좋지 않았고 코스피상 거진 뭐 비정상적인 흐름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그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런 하락 흐름이 나왔다. 이런 측면으로서는 충분히 밀릴 수가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정상적인 흐름이 나온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다음 주부터 이제 4월 달부터는 정상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 시장이 살아나면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밀린 종목들이 회복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종목이 바로 이렇게 뭐 끌어올리기보다는 밀집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이렇게 뭐 장대 한봉이 나오면서 옆으로 기면서 서서히 앞점 고점 돌파가 나올 확률이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딱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홀딩 관점으로 가져가셔도 문제는 없다고 보여져요. 좀 황당한 거죠. 봤을 때는 아니 앞전 그 매집도 굉장히 좀 잘 되어 있고 굳이 이게 밀 이유가 있나. 근데 뭐 시장 흐름도 그렇고 신용 비율 단기적으로 신용을 세게 썼다 개인이.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공짜로 올려주지는 않을 거예요. 20억 이상 신용 비율 썼다면 이제 원금도 제가 한 10억 원 정도 될 텐데 그럼 30억 원이 이제 개인 자금 30억 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10% 20%만 해도 6억이에요. 이 돈을 공짜로 줄 일은 없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세력이. 근데 이 앞전의 고점 돌파가 이렇게 나온 거에 비해서 대장 거래량에 비해서 거래량이 밋밋하기 때문에 조만간 모양 잡고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이 커요. 좀 시간을 끈 다음에 4월달 내에서는 그래도 앞전 고점 돌파론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차분히 좀 기다리시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 다음 주에 또 흐름 보고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황당해요. 이 흐름을 봤을 때는. 그래서 조금 더 차분히 좀 홀딩 하시는 관점으로 가져가셔라. 일단 시장 흐름과 개인들의 이제 개인의 이제 신용이 대량으로 들어와서 의도적으로 뺀 걸로 보여지니까 이렇게 좀 차분히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공략해 볼 종목 세 종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파인메딕스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좀 좋게 보고 있는 게요. 일단은 이 종목은
내시경 시술기구 국산화에 성공한 최초의 기업입니다. 국내. 그래서 작년에 2024년 이제 작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적자가 나왔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일본, 유럽, 미국, 러시아에서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지고, 그럼 최근에는 뭐 최근에 제가 추천드린 시노펙스가 있죠.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부분 때 이제 간신 종목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무료로 이제 추천을 드린 다음에 급등이 나왔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수입에 의존했던 인공신장 관련된 이제 인공신장용 혈액 여과기를 국산화를 시켰어요. 매번 이젠 수입을 했던 기기를 이제는 국산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봤고, 역시나 추가 시세가 나왔고, 저는 나중에 더 상방으로 갈 거라 보여집니다. 지금은 시장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딘 측면이 있지만, 그래서 저는 국산화를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국산화 됐다는 거를. 그래서 파인메딕스도 마찬가지로 국산화에 성공한 이제 내시경 시술기구의 이제 국산화를 성공한 이제 최초의 기업이라는 점. 그래서 이 측면을 보고 이제 또 눌림 자리도 잡혀 있고, 그래서 관심 쪽 차트 베이스도 급락이 많이 됐죠. 그래서 관심 있게 좀 관심 종목을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최근에 이제 대표가 소유 주식에 비해서는 밋밋한 수준이지만 11,100원에 5,000주를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표이사가 행동으로 보여준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종목 이제 차트 베이스를 보면 전 35일선을 굉장히 좋아해요. 35일선에 이제는 20% 이상 급등 나온 측면, 상한가에 35일선을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눌림 지점에 이렇게 좀 35일선에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대량 거래량이 이렇게 터진 거에 비해서 밋밋한 거래량이죠. 이렇게 밀렸을 땐. 그래서 실내로 전진 것을 로봇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베이스를 보시면 이렇게 쭉 밀다가 20% 이상 거의 상한가 부분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35일선을 이렇게 넘긴 후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35일선을 지지를 받는 구간까지 밀렸다가 재차 또 상한가가 나오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측면을 봤을 때 신규 상장주가 35일선이랑 잘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이 파이메릭스가 다음 주에 시장 흐름이 추가적으로 하락 흐름이 나오면, 현재 그 코스닥 지수가 693포인트이기 때문에 690포인트 이하로 밀렸다면 추가적인 하락 흐름이 나올 수는 있어요. 다음 주에 저는 이 부분도 싸다고 저렴하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져와 본 거고요. 매수 하셔도 되겠네. 다음 주에 또 추가 하락이 나오면 굉장히 좀 좋은 매수 기회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만약에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방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종목도 역시 추가적으로 밀릴 겁니다. 35일선도 일시적으로 깨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적극적인 매수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부담 없는 구간이라고 보고 가져와 봤습니다. 충분히 뭐 추가랑 나온 다음에 20% 내지 상한가 흐름도 상한가가 또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뭐 못해도 최소한 15% 정도는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보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좀 들고 와 봤고요. 그래서 이 종목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GI텍이라는 종목을 가져와 봤어요. 좀 생소하죠? 종목명이.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핀란드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 공급 계약을 하면서 이제 2차 전지 극판 코팅 공정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협력사인 GI텍이 관심을 받아서 이렇게 시세가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량 거래량이 들어온 다음에 지수 흐름이 좋지가 않았죠, 최근에. 그래서 연달아서 조정이 나온 흔적이 있는데, 그래도 거래량이 굉장히 수폭입니다. 이 진입한 대량 거래량에 비해서 굉장히 수폭의 거래량으로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현재 이 기업이 이젠 LG 에너지 솔루션이 현재는 수식 긍정으로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지만 28년도부터는 건식 전극 공정으로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으로 있는데, 건식 전극
공정은 재료를 가루 형태인 파우더로 제조하는 방식으로 수시 공정에 비해 성능은 높이고 생산 비용은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GI텍은 이미 2022년부터 건식 전국 공정 개발을 위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배터리 제조업체 그린에너지와 업무 협약을 맺은 상황이기 때문에 LG에너지 솔루션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지속 중장기적으로도 봐도 보셔도 무방한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목으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현재 차트 흐름을 보면 굉장히 좋다.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금일 뭐 시간으로 한번 볼까요? 시간으로도 추가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다음 주에 지수가 여튼 추가 하락이 나올 확률이 있어요. 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저점이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수와 좀 지수에 따라갈 확률이 크죠. 그렇지만 저는 다음 주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 혹시라도 전일 종가 대비 조금이라도 밀리는 상황이 나온다. 그럼 전 적극적인 매수 구간을 봐요. 왜냐면 거래량이 굉장히 강하게 굉장히 세게 들어왔거든요. 그럼 조정은 밋밋하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때부터라도 추가력이 나올 때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진입해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밀렸다가 믿고 되는 장단부 한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라. 단기적인 관점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되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또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져와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GI텍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세 번째 종목은 STS 그린 노졌습니다. 물론 STS나 STS 엔진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은 형편없습니다. 차트 베이스가.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미 크게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STS 그린 노지스는 상대적으로 차트가 이뻐요. 같은 STS 좀 관련된 이젠 그 부침성 있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STS 그린 노지스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들어 상한가를 최근에 쳤었는데 최근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선박에 대해서 거액의 입항료를 물리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국내 해운업체가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STS 그린 노지스를 필두로 해서 흥하해운, 대한해운, HMM 등 다양한 해운 업종들이 당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STS 그린 노지스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이렇게 쳤었는데 타 해운 업체들이 시총이 업종들의 시총이 수천억에서 10조 원 단위와 달리 이 STS 그린 노지스는 735억입니다. 시총이 수백억대에 불과해서 시장이 들어오는 자금이 적은 현 장세에 끌어올리기 적합해서 동종업계 중에서는 제일 강하게 수급이 집중된 측면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현재 어때요? 조정이 나오고 있죠. 지수에 어째 보면 순응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수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밀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래량이 좀 밋밋한 흐름도 있어요. 강하게 또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지수 흐름 때문에 시장의 흐름 때문에 밀리는 측면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해운업종들이 조금만 수급이 들어와도 이 종목은 강하게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매우 크다. 그래서 HMM이 2, 3% 수급이 들어오면 얘네는 20% 이상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이전에 왜냐면 이때 상한가 쳤을 때 HMM 같은 경우는 한 2, 3% 정도 수급이 들어왔을 때 상한가 친 거거든요. 물론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16% 정도 상한가 아니 16% 정도 수급이 들어왔지만 흥하해운도 시총은 뭐 3,993억. 그래도 상대론적으로 타 업종보다는 타 업체보다는 좀 적어요. 시총이.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들어오는 측면이 있는데 차트는 별로야. 제가 봤을 때는 STS 그린 노지스 대장주인 STS 그린 노지스만 차트 흐름이 좀 착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쭉 밀기보다는 한 번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때.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다음 주에 막간 좀 밀리는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 밑꼬리 달고 장대한봉 흐름으로 한번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도 가볍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저시총 관련주들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대체로 저시총 관련주들이 그냥 묻지마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뭐 관련주다 무슨 관련해서 수급이 들어왔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묻지마로 들어와요. 뭐 금융은 비교 관련주들이 수급이 들어오긴 했는데 당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들어오는 거라고 보여져요.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그런 건가? 그냥 묻지마로 그냥 들어온 측면이 있다고 보여져요. 무슨 이유를 붙여서 끌어올렸겠죠, 솔직히. 근데 시총이 저시총 관련해서 수급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더 크다. 바닥이고 반등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저시총 끌어올리기 가볍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따라붙기에는 좀 어찌 보면 애매한 종목들이죠. 그래서 바닥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종목이 끌어올리기 편하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 종목도 현재 좀 가벼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 시장이랑 좀 적합한 종목입니다. 끌어올리기엔. 그래서 이 종목을 또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에스테스, 그린 노지스 이 종목도 밀렸을 때 다음 주에 시장에 좀 적합하기 때문에 밀렸을 때 관심을 좀 가져보셔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시냐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제가 그 모조톡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유저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에 정직하게 좀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혼자 외롭게 매매하시는 시청자님이 계시면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무조톡도 제가 물론 장중에보다는 제가 장마감 때 이렇게 말씀드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톡 이제 텔레그램인데 여기에서 좀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금일 영상 들어주시냐고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